당뇨 걸리면 끝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몸은 분명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그대로 당뇨병으로 가는 거고, 이 신호를 제대로 잡아내면 당뇨를 막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고 계속 갈증이 나고 식후에 금방 배가 고파지시나요? 당뇨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병원에서 듣게 되는 충격적인 한마디. 당뇨병 초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심하면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눈, 심장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정보를 알아두면 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과 이를 예방하고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당뇨 전 단계. 쉽게 말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지만 아직 당뇨병으로 확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면 5년 이내에 50% 이상이 당뇨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당뇨 전 단계가 있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보면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에서 199, 그리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5.7에서 6.4%인 경우 당뇨 전 단계로 진단됩니다. 쉽게 말해 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지만 당뇨 확진 기준에는 살짝 못 미치는 단계죠.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당뇨 전 단계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증상은 식사를 해도 금방 배가 고파지는 건데요. 특히 당뇨 전 단계에서는 혈당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으면서 식사 후에도 금방 허기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서 에너지가 불안정하게 공급되기 때문인데요. 음식을 먹고 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그 후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몸은 다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배고픔을 느끼게 되죠.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이런 증상이 심해지기 쉬운데 혈당이 급등한 후 급락하면서 식사 후에도 허기지고 간식을 찾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혈당 변동이 심해지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서 진짜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우리가 당뇨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의외의 증상인데요. 바로 잇몸병이에요.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난다든지 붓고 아프다든지 이유 없이 입냄새가 심해진다든지 이런 증상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단순히 칫솔질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당뇨 전 단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 전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잇몸 조직에 염증이 잘 생기고 세균 감염도 쉽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나 초기 당뇨일 때 잇몸병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심지어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오히려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그게 다시 당뇨를 더 키우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잇몸병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럼 한 번쯤은 치과 말고도 혈당 검사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혈당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거나 쉽게 지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당 조절 기능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만성적인 피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거나 조금만 활동해도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신호들은 대부분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증상들이지만 이를 무시하면 결국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뇨 전 단계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정상 혈당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전 단계를 예방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혈당 변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탄수화물 위주의 우리나라 한식 식단을 바꿀 수는 없으니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것보다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을 신경 써주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사할 때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 두부, 달걀 같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식습관과 운동이 혈당 조절에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수면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잠을 얼마나 어떻게 자느냐에 따라 당뇨 전 단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 정상 혈당으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지속하면 당뇨병 위험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높이고 식욕을 증가시켜 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즉, 아무리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운동을 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잠을 자는 시간이 충분하더라도 깊은 수면을 못하면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 자주 깨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체내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하면서 혈당이 아침부터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12시 이전에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뇨 전 단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당뇨 전 단계를 잘 관리하면 충분히 정상 혈당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